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이제 주된 내용들은 R과 L, C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AC에서는 R과 L과 C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R과 L과 C가 이제 특히 이제 L하고 C라는 것이 DC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AC에서는 전류를 어떻게 방해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과 C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L과 C가 어떻게 이제 이제 방해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L하고 C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과 L과 C를 모두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피던스를 기호로 표시하면 뭐 Z라고 표시를 하고, Z는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X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L과 C를 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 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L과 C는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DC에서는, DC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은 단락으로 취급을 하고, C는 이제 개방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AC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전류를 변화를 방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L부터 특성을 또 보니까 L이라는 거에 이렇게 이제 철심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철심이 감겨져서 전류가 이렇게 한번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흘렀다가 왼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리액턴스 전압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액턴스 전압이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리액턴스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변화를 더 많이 방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액턴스 전압이 크면 리액턴스 전압이 크면 전류를 그만큼 전류를 많이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액턴스 전압이 크게 되는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L이 크든지 또는 이 dt분의 di 값이 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둘 다 크다면 당연히 이제 커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가 크든지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가 크든지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L 값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고유한 값이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가지는 어떤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는 원인은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가 클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도 이게 크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류를 높게 하든지 또는 시간을 짧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전류를 많이 흘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시간의 변화를 짧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그런 이제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분의 1이라는 값을 보면 시간이잖아요, 시간.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 시간의 역수를 우리가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주기라고 본다면, 주기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주기라고 했었을 때 어떤 파형의 주기라고 한다면 주기분의 1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 값은 결과적으로 주파수 값이 되어버립니다. 주파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덕턴스에서 만들어지는 이 유도 기전력, 이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를 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시간에 짧을수록,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리액턴스 전압이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덕턴스 리액턴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 보셨을 거예요. J 오메가 L이다.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2파이 F잖아요. 2파이 F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파이 F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J 곱하기 2파이 FL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2파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사인파이 한 주기라는 것입니다. 사인파이 한 주기가 몇 번, 이 주파수가 1이다, 주파수가 2다라는 것은 사인파가 한 번이다, 사인파가 두 번 반복되었다. 그만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파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리액턴스의 이 인덕턴스에 의해서 L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리액턴스 값은 이렇게 이제 주파수에 비례한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형태의 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에 비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C의 특성을 가만히 보니까 C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평소에는 끊겨져 있어요. 평소에는 끊겨져 있다가 그 뒤에 이렇게 AC에 의해서 한 번은 플러스가 들어오고,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죠? 반대편을 마이너스 극성이라고 한다면 내부의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분국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유전체에서 분국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는 이제 플러스가 끌려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쪽에는 전기 쌍극자가 마이너스가 끌려가게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플러스가 이렇게 이제 끌려오는 형태로 이렇게 전기적인 이렇게 정렬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정렬이 되어 버리고, 이 가운데를 보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플러스 이 극성과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극성이 서로 만나서 뭐가 되어 버리냐면 전기적인 중성이 되어 버립니다. 서로 만나서 중성이 되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최외곽에 남는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플러스 전하만 양단에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유전체의 위쪽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고 아래쪽은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변화가 없다, 최초에 한 번만 이 변화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변이만 한 번 일어나고 그 뒤로 변이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AC라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은 플러스가 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겠죠. 마이너스 반대편은 현재 마이너스였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바뀔 때마다 이 부호가 바뀔 때마다 그럼 안쪽에 있는 극성은 처음에 이 마이너스였던 것이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플러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 외부에 인가되는 극성에 따라서 외부에 인가되는 이 극성의 부호에 따라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극성도 같이 따라서 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마치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위쪽에 상단에 있는 플러스가 이렇게 전달되어서 아래쪽으로 전달되는 형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 있던 마이너스가 이동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어떤 이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뭐 전자가 이동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이런 형태들이 에너지 전달의 형태로 충전과 방전으로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달되는 형태를 보니까 느리게 바뀐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는 이 주기가
느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다면 DC가 한번 변화하고 멈췄다가 다음에 변화하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만큼 전달이 적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변화가 빠를수록 어떤 에너지 전달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인파 형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것을 사인파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사인파가 자주 바뀐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파수가 이렇게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변화가 많다라는 것은 주파수의 숫자, 어떤 이제 1Hz라면 주파수가 하나, 사인파가 하나고 1초에 하나고 뭐 10Hz라고 한다면 1초에 사인파가 10개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주 빨리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바뀔수록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바뀔수록 에너지 전달이 잘 이루어지죠. 느리게 바뀔수록 에너지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에너지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파수가 높으면 에너지 전달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전달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실제 전자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전자가 넘어가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 에너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만큼 전자의 이동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전류의 변화를 크게 방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류를 봤을 때 흐르는 전류를 크게 방해하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낮게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거 보셨을 것입니다. 캐패시터가 가지는 리액턴스의 크기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는 식을 보셨을 거고, 이 식을 이제 분리해서 보면 J 곱하기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FC분의 1이다. 라는 식을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캐패시터가 가지는 리액턴스의 크기는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어떻습니까? 주파수가 클수록 이 방해되는 크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크기를 가진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덧붙여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리액턴스에도 J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리액턴스 값에는 단지 J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J라는 값을 이제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이 지금 임피던스에서 저항 플러스 J 곱하기 리액턴스 크기가 있는데, 이 J는 무엇이냐면, 복소수에서 복소수 i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소수 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값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허상의 값이다. 만들어진 허상의 값이다라고 해서 이미지 값을 사용을 해서 이제 변수 i를 쓰게 되는데 어떤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 변수 i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전류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소수를 전기전자에서는 J라는 어떤 이제 변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했었을 때 저항 성분은 실수 성분이고 그리고 이제 리액턴스 성분은 허수 리액턴스 J가 아니라 리액턴스 성분은 허수 성분으로 해서 그 크기가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임피던스가 되는 그런 이제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식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이 리액턴스 앞에 허수가 붙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원래 배우고자 했었던 동기 발전기의 전기적 반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전기라는 걸 공부하게 되었을 때 L과 C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교류 전원과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는 회로를 이렇게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할게요. 교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이제 교류 전류다라고 하고, 교류 전류의 크기를 어떤 최대값과 사인 오메가 t의 함수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인덕턴스가 가지는 자기 인덕턴스의 크기를 L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인덕턴스가 만들어내는 이렇게 리액턴스 전압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죠? 마이너스 L dt분의 di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dt분의 di라고 i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전류 대신에 이 흐르는 전류 값을 대입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L dt분의 d im sin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im sin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L im 오메가 t의 이걸 안에 것 한부터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그리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리액턴스 전압이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 앞에 있는 값은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을 간단하게 하자면 2의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렇게 여기를 파이, 여기를 2파이라고 한다면 최대값, 전류에 대한 최대값으로 써서, 그러면 전류는 사인 파이니까 사인 파이 그래프가 되겠죠. 사인 파이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사인파의 그래프가 되어서 이 그래프는 전류에 대한 그래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리액턴스의 전압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의 반대 함수인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값은 이 L이다라는 것입니다. 리액턴스 전압의 파양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단에 이 L이라는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이 L이라는 전압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초에 이제 공급하는 이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전원 전압이라는 게 있겠죠. 전원 전압도 V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T는 전류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 전압 방정식을 세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되는 이 전압은 내부에서 소모되는 전압과 같다라는 이러한 전압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압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잘못 적었네요. 이게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의 합은 0이 된다라는 식이 있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전압의 합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식이 있고, 이 식에 의해서 전원 전압은 이 리액턴스 전압의 마이너스 값과 같다. 역수의 값과 같다라는 그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원 전압과 리액턴스 전압이 서로 이제 마주보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그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 리액턴스 전압의 역수가 돼야 되겠죠. 리액턴스 전압의 역수가 되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래프의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전원 전압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어느
화형의 위상이 가장 빠를까요? 여기서 가장 빠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코사인의 함수를 가지는 VT의 위상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전압의 이제 그 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이 흐르는 전류보다 이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큼 빠를까요? 이 한 주기만큼의 이만큼 최대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원 전압이 몇 도만큼 더 빨리 나왔죠? 90도만큼 위상이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L은 전류를 90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이 있는데 저항은 별다른 어떤 미적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원 전압이 있으면 바로 그에 따른 같은 주기로 전류의 주기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같은 위상인 동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 L이라는 걸 써버리니까 L은 어떤 리액턴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응하는 특성 때문에 어떤 미분의 성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미분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전압이 어떻더라? 전류보다 90도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전압이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류가 그만큼 느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은 전류를 지연시킨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덕턴스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특성, 캐패시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C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류 전원과 하나의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회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원 전압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교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를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를 IT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정전 용량 C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전 용량을 구하는 식은 이제 V분의 Q이다라는 식이 이제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Q라는 것은 이제 이 캐패시터 내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V는 인가 전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전하량이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전하의 양이 과연 얼마큼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외부에서 인가되는 이런 값이 에너지가 클수록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이 분국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은 중성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마이너스 전하 반대편은 플러스 전하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얼마큼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전 용량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정전 용량의 크기를 비교함에 있어서 이 양쪽의 전압이 가해지는 전압이 이 전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만들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높을수록 많이 만들어지니까 전압에 대한 변수를 일정하게 맞춰주지 않는다면 정전 용량이 얼마큼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으로 이 만들어지는 전하량을 나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당 V분의 Q가 가지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전압당 과연 몇 개의 전하를 생성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정전 용량의 크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하량이 Q가 주어져 있는데 전하량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 있냐면 전류는 시간에 대한 전하의
변화량이다라는 식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전자도 어떤 그 정기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전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 양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마이너스 전자도 전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전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을 취해버리게 되면 전하의 양은 인테그럴 IT dt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 대신에 식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C는 V분의 1 인테그럴 IT dt라는 식이 되는 것이고 C와 V의 위치를 이제 교환해주게 되면 이 인가되는 전압인 V는 C분의 1 인테그럴 IT dt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인가되는 전압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VCT라는 값을 아니 V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전류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적분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다시 미분해 버린다면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해 버리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dt분의 dv는 C분의 1 I T다라는 식으로 될 것이고 C를 넘겨버리게 되면 전류는 C dT분의 dV다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I는 다음과 같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T는 C dT분의 dV가 되고 이때 V를 VM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한다면 전류 IT는 C 곱하기 전압을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VM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삼각함수 앞에 있는 값은 어쨌든 어차피 최대값이 되어버리니까 IM 코사인 오메가 T로서 간략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를 파이 2파이 이제 이 전압을 사인파로 표현했기 때문에 전압이 이렇게 사인파로 변화를 한다면 전류는 어떻게 변합니까? 전류는 코사인의 함수이죠. 코사인에 대한 함수이니까 이렇게 이러한 코사인의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압에 대한 함수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류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캐피시터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만 있었을 때는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가 같은 위상을 가졌는데 C를 이제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캐피시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죠? 90도 빠르게 나타나게 되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느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이제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느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압이 지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도 혹시 진상과 그리고 지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상은 위상이 앞서는 것이죠. 앞설 진자를 써서 위상이 앞서는 것이고 지상은 이제 위상이 느리는 것을 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진상이라는 것은 전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앞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앞선 것을 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상이라는 것은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느린 것을 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L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지연되잖아요. 전류가 느리죠. 느리니까 L은 어떻습니까? 지상은 무엇이다?
L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L이 가지는 특성이 되겠고, 그리고 C는 어떻습니까? C는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잖아요. 앞서잖아요. 그렇죠. 앞선 것. 그래서 진상은 C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R과 L과 C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